소설이 예언한 비극. 1898년 세상에 기묘한 소설 한 권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미국의 모건 로버트슨. 제목은 타이타노의 침몰. 소설 속 타이탄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초대형 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 243m,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난 규모. 당시 사람들은 그 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그러나 소설의 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한 타이탄은 단 몇 시간 만에 가라앉았고 수천 명의 목숨이 차가운 바닷속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허구, 작가의 상상력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14년 뒤 이 소설은 현실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인류는 역사의 가장 큰 해양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타이타닉. 1912년 영국 화이트 스타 라인. 그들은 수년의 노력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여객선을 완성합니다. 그 이름은 타이타닉호. 길이 269m, 높이 11층 건물과 맞먹는 이용. 무게는 46,000톤. 이 거대한 배에는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호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이 층층이 이어지고 황금빛 샹들리에가 찬란히 빛났습니다. 실내 수영장, 최신식 체육관, 카페, 도서관까지 마치 떠다니는 궁전이었습니다. 특히 1등석 객실은 왕과 귀족조차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식당에는 은재 식기가 깔리고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매일 저녁 파티를 즐겼고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인류 문명의 정점. 세상은 타이타닉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부 출항 환호와 불길함.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구.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모자를 흔드는 가족들,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레는 표정으로 배에 오르는 승객들. 타이타닉에는 약 2,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계층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존 제이컵 에스터, 철강왕 카네기의 친구들, 유럽의 귀족 부부와 신혼부부, 그리고 가난한 이민자 가족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 하지만 출항 순간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타이타닉이 움직이자 옆에 정박해 있던 개가 물살에 휘말려 충돌 직전까지 갑니다. 항구는 술렁였습니다. 이거 불길한 시작이군. 첫 항해부터 이런 사고라니. 그러나 대부분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으니까. 3부 북대서양의 고요한 밤.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남쪽 해역.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지나치게 잔잔했습니다. 거울처럼 고요한 수면 위로 달빛조차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배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음악이 흐르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간 망루에 선 감시병은 날카롭게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조용해. 밤 11시 40분. 그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빙산이다. 정면의 빙산. 4부 충돌. 선장은 급히 지시합니다.
키를 왼쪽으로. 전속력 추진. 거대한 타이타닉이 방향을 틀었지만 빙산은 이미 너무 가까웠습니다. 빙산이 선체의 옆구리를 길게 파고 지나갔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은 단순한 스침 같았지만 배 아래에서는 치명적인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5개의 수밀 구획이 동시에 파손. 차가운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설계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2시간 반 안에 가라앉을 겁니다. 5부. 혼돈의 탈출. 구명보트를 준비하라.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에는 구명보트가 고작 1178명 분뿐.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승객들이 보트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설마 배가 가라앉겠어? 차라리 이 큰 배가 더 안전해. 그 결과 구명보트는 반쯤만 채워진 채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계급의 장벽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선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교적 쉽게 보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3등석 승객들은 복잡한 통로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탈출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6부. 인간의 선택.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억만장자 벤저민 구겐하임. 그는 구명조끼를 거부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답게 죽겠다. 타이타닉의 밴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선율. 그 음악은 공포 속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억만장자 존 제이컵 에스터는 임신한 아내를 보트에 태운 뒤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차갑고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부. 최후의 순간.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거대한 타이타닉이 두 동강이 나며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차가운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온은 영하 2도. 사람들은 10분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은 비명으로 가득했지만 곧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고요였습니다. 8부. 구조와 세계의 충격. 새벽 4시. 카르파티아오가 도착했습니다. 생존자는 705명, 그리고 15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던 배가 첫 항해에서 가라앉았다. 9부. 소설과 현실의 섬뜩한 평행선. 다시 1898년의 소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배,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주장, 북대서양에서의 빙산 충돌, 수천 명의 사망자. 소설 속 타이타노와 현실의 타이타니코. 둘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리 쓰여진 운명이었을까요? 10부. 타이타닉의 교훈. 타이타닉의 비극 이후 국제사회는 세상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든 여객선은 충분한 구명보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빙산 해역을 지나는 배는 24시간 무선 통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가? 우리는 타이타닉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가? 엔딩. 1912년 4월 15일 새벽.
타이타닉호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은 단순한 해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 영원한 경고장이었습니다.